중동의 유럽 언론사의 알자지라가 있는데 알자지라요? 예, 알자지라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가 원전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르메니아도 사실 원전을 한다고 이런 의아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사실 아르메니아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국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옛날 러시아의 좀 우방국이었죠. 근데 또 미국이랑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 그건데 아르메니아 하면은 러시아의 우방이고 러시아랑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아르메니아가 원전이 있었어요. 누가 지어주느냐? 당연히 러시아가 줬죠. 옛날 소련은 러시아가 줬는데 이 원전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물이 된 거예요. 고물이 됐으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미국이 이제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한테 야, 우리 애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지어준 대로 원전을 갖다 니네 가동하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사진에 보이는 게 벤스 부통령이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아르메니아를 찾아가서 그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이름이 123입니다. 협약 이름이. 그래서 123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미국이 아르메니아 원전을 갖다 지어주는데 최대 90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럼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푸틴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푸틴이 불쾌하니 그 아르메니아에서 불이익을 줄 거라 여겨지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쇄하는 그 효과를 갖다가 상쇄하는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초기에만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유지보수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40억 달러 규모가 이제 확보가 됐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행가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아르메니아 상당에서는 상당히 호재지만 러시아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좀 상당히 좀 이슈를 발생시킬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사실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구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김이 강한 곳이고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전쟁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언제부터 너네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라였어? 라는 맥락에서 푸틴이 깔보고 무시하다가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역시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의무의 양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딱 치고 들어가면서 아르메니아에게 90억 달러를 갖다 지원해 주면서 아르메니아에게 새로운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아르메니아 역시 생성에 의했다는 전기 수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또 다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원전 갖고 사실은 얘네가 딴짓을 하면 어떡하냐. 딴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핵폭탄을 갖다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갖다 마련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역시 미국이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충분히 모니터링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어서 아르메니아 원전을 주어준다. 러시아랑 인접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아르메니아가 다시 미국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갈아탄다면 그렇다면서 야 우리 핵폭탄이 필요해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90억 달러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떤 종류의 원전을 짓길래 이렇게 좀 막대한 그런 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대형 원전을 짓지 않고 SMR, 소형 원전을 짓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나 사실 미국에서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R을 짓는데 당연히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편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볼 수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적 재산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도움을 갖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원전을 지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손잡을 수 있는 유력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주기계를 납품할 수 있는 곳은 투자 에너빌리티죠.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어떤 매출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판례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알자지라 역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원전을 짓게 되면은 여기에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유력한 기업이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이라 거론했어요. 한국도요? 예, 한국을 거론했는데 하지만 누가 봐도 미국이 90억 달러를 주는데 이게 프랑스에 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이상 포션을 차지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이제 한 손을 위시로 한 팀코리아가 또 한 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글로벌의 두 번째 이슈로 이걸 선정한 게 사실상 이게 미국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팀코리아와도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AI가 좀 일으킨 이 원전 붐 점점 좀 동유럽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르메니아가 이후 협약을 맺었던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친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사실은 미국이 또 한 번 이제 침투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 제3세계로 얘기한다면 이제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원전이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원전이 필요한데 아프리카의 가장 입김을 갖다 가장 세게 영향을 발휘한 국가가 어디에 현재로서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중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UAE 갔다 오면서 UAE가 우리나라랑 갑자기 원전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 FT 보도였는데 UAE가 펀딩을 대고 우리나라 기술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한다. 원전 진출한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사가 아프리카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